자,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죽비치고 인사하고 공부 모임 시작하는 거 정말 오랜만이네요. 제 예전 동영상 보니까 항상 처음에 이렇게 했던데 이런 것도 꾸준히 하기가 이렇게 힘드니 참 이거. 저도 이거 배운 거거든요. 저희 훈상가사님 그 학고방 그분 우거에서 공부 모임 할 때 항상 죽비를 치시고 이렇게 시작과 끝에 그거 했던 건데 그걸 지키기도 참 어렵네요. 저는 왜 그렇게 생겨 먹은 게 원래 지멋대로 생겨 먹어서 그런지 막 이렇게 형식 같은 걸 막 이렇게 지키는 게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좀 그래요. 뭘 그렇다고 제가 결코 이 공부를 우습게 알거나 하찮게 알거나 이 공부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뭔가 좀 그래도 아무리 이게 일정한 정해진 형식도 없고 어떤 내용을 가진 게 아닐지라도 조금 이제 다른 분들을 위해서 이 공부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은 어느 정도 예의랄까? 형식 같은 걸 좀 갖추는 게 나을 것도 같은데도 아직도 저한테는 익숙치가 않습니다. 자, 각설하고 오랜만에 저희 도반 몇 분 이렇게 멀리서 찾아주셨는데 특히나 제가 친애하는 도우이시자 오랜 세월 이제 고도의 여정을 걸어가셨던 저희 요 그림 그리신 분 저희 공부 모임의 로고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마 익숙하신 이 그림을 그리신 우리 조재익 선생님이 오랜만에 찾아주셨는데 이런 기회를 놓치면 제가 다른 분들한테 아마 욕을 들어먹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 그동안 오랫동안 공부를 해오시고 여기저기 이제 여러 스승들이나 공부처도 많이 견문도 저희보다 훨씬 더 넓으시니까 우리 이렇게 이런 인연에 이 선생님께서 이제 생각하시는 공부에 대한 그냥 편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좀 저도 좀 그 틈에 좀 앉아서 쉬고 맨날 여 입장에서 말하는 입장에서 저도 한번 듣는 입장. 요즘 저도 이제 수업 연구 같은 거 할 때 저도 이제 다른 선생님 수업 참관하거든요. 저도 지난 목요일을 했어요. 진땀 흘리면서 막 수업 연구하고 그랬는데 한번 나와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밥값을 제가 밥값 받는다고 했잖아요. 예. 자, 잠시 나오셔서 약간의 힌트를 줘야지 갑자기 뭐야? 갑자기 해야죠. 힌트 주는 게 어딨어요. 저희는 각본이 없어요. 조심해서 제가 마이크를 어찌 이런 일이? 자, 오늘도 선생님을 모셨으니까 내일 차에 가볍게 합장 반배하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느닷없이 이 말을 시키니까 당황스럽게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네요. 약간 힌트를 좀 주세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그냥 평소에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해오시면서 벌써 오랜 세월 해오셨잖아요. 그 길을 가본 사람으로서의 자신의 그냥 소회랄까 편하게 우리 같은 길을 가는 도반들이니까 언제나 저 먼데 저기에 뭔가가 있을 것 같아서 항상 그렇게 출발을 했었어요. 여기 말고 지금 이 순간 말고 미래의 어느 순간에 도달해야 될 어떤 곳, 어디. 왜냐하면 지금의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견디기가 힘이 들어서 이 순간을 지나고 나면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시킨 대로 뭔가를 열심히 하면은 미래의 어느 순간에 어떤 것에 도달할 것이야. 항상 그런 마음가짐으로 길을 떠나서 그냥 찾고 헤매고 멈추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어떤 그 자리에 가면은 가자마자 곧바로 또 다음을 이것이 아니고 다음, 이것 말고 다음에 어떤 것이 또 올 것이야 라고 언제나 그런 식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헤매고 지금은 아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뭐 집을 떠나서 좀 길을 좀 길게 떠나기도 하고 뭐 어떤 체험을 하기도 하고 훈장처럼 어떤 체험을 나는 했다고 해서 또 기분 좋게 또 와서 내가 뭔가 체험을 좀 했어. 그것은 돌아서면은 또다시 이 고통스러운 삶이나 불편한 삶이 언제나 눈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아닌가? 내가 잘못 알았나? 내가 뭔가를 안 것 같았는데 이게 이럴 수가 있어? 라는 그런 어떤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 사람은 무슨 이야기 하나 써서 귀를 기울여 보기도 하고 또는 뭐 아닌 척 하면서 이렇게 적당히 또 귀 기울여 보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무아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처음 공부할 때도 무아라는 말이 좀 이렇게 신선하게 딱 꽂혔어요. 이렇게 있는데 왜 무아라는 표현이 내인데 매력적이게 들리고 자 그러지. 근데 어떤 순간이 되니까 어떤 내가 어떤 행위를 하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행위를 하거나 또는 어떤 뭐 자책감에 시달리거나 뭐 이렇게 어느 순간에 뭘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하면 깨닫는다, 뭐 이거다 저거다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어떤 일이라는 것을 얼핏 알게 됐어요. 그냥 그렇네. 그래서 이제 어떤 저기 저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하나 또 가서 들어보면은 또 혹하게 훅 빠진단 말이에요. 저렇게 그럴듯하게 들려. 그러면 거기 가서 귀를 기울이다가 어떤 의심이 일어나는데 의심이 일어나는 게 잘 진행이 안 돼요. 어떤 체험이 있고 나서는. 그래서 저기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정말 궁금해. 내가 잘 모르는 이야기 같아. 라고 제자리로 돌아와요. 이런 거죠. 내가 잘 모르겠어.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궁금한데 잘 모르겠어. 이거하고 이먹고 하는 거하고 그냥 알아차림. 똑같이 그냥 제자리로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또 이제 한 번쯤 돌아오고 또 다른 어떤 뭐 이렇게 오랜 이 원한이 묵은 이 가족 관계 여기서는 어김없이 박살이 나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잘못 알았다. 내가 공부를 잘못한 것 같아. 이럴 리가 있나? 이렇게 판판이 깨질 수가 있단 말인가? 요때 잘 보셔야 돼요. 뭔가와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는 뭔가와 거의 깨달은 사람의 어떤 모습, 거기에 대한 어떤 뭐가 제가 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음을 자책하면서 내가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 내가 아닌 것 같아. 라는 게 분명하면은 딱 스톱이 돼요. 제대로 또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언제나 이 마음이 시킨 대로 생각이 시킨 대로 홀려서 갔다가 오고 또 갔다가 오고 또 판판이 깨져요. 그럼 또 자빠졌다가 또 와. 자꾸 막 이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은 갖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나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나 또 돌아와죠. 갔다가 오고 또 갔다가 오고 갔다가 오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하다 지쳐서 진짜 이것밖에 없구나라는 게 점점 시간이 가면서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어떤 극심한 갈등 속에 놓이면은 헤매고 자빠지고 뭐 그런 거거든요. 고통스럽고 이렇게 그렇지만은 돌아올 건덕지가 있어. 돌아올 자리가 있는 거죠. 깨졌다가 정신 차려서 또 돌아오는 거예요. 약간 질문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무슨 말을 어찌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살짝만 질문을 좀 해주세요. 누구라도. 돌아왔다 오면 그 텀이 시간이 지금 이렇게 뭐 흔히 말하는 업이 센 거 있잖아요. 센 것들은 며칠씩 가요. 진하게 그냥 우울증 걸린 것처럼 진하게 이렇게 가. 그러다가 이렇게 체려서 돌아오지고 어떤 것들은 그냥 가볍게 가는 것들은 그냥 바로 알아차려서 이렇게 제대로 돌아와지는데 아주 좀 진한 것들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좀 진하고 좀 묵직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가까운 가족 관계가 특히 그래요. 그게 이제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거나 가족 관계가 원만한 사람이면 그게 좀 덜 할 텐데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고 우리 집사람도 좀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어떤 누적된 업길이 부닥치면은 그것이 좀 심각하게 오는 거죠. 그런 것들은 한 번씩 부닥치면은 어떤 경우에는 한 뭐 며칠씩 가요. 사실이에요. 그게 바깥 생활에서 대부분은 거의 노예난 것 같아. 그냥 일반적인 대인관계에서 뭐 수업할 때 사람들 관계에서는 그냥 가볍게 뭔가 심하게 오더라도 가볍게 툭툭툭 건드려져서 놓아지는데 진한 것들은 아직까지는 100% 자유롭다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100% 자유롭게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게 망상인 것 같아. 그냥 이런 거야. 이렇게 조건 지어졌어. 저는. 그래서 알아차리고 돌아오는데 제가 아마 성자가 되는 것을 꿈을 꾸었던 것 같아. 그런 모든 것이 싹 노열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그런 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판판이 깨지고 자빠지고 그냥 세상 두카 아리야 사자, 고라는 진리, 고성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냥 세상이. 그냥 실상이 그래. 그래서 언제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뭐 몸만 조금은 과하게 써도 힘들고 고통스럽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것이 오는 거예요. 파도처럼 계속 오는데 예전에는 어떤 그 선생님이 모 선생님한테 누군가가 질문을 했어.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뭐 그냥 고통에서 벗어난 고요한 경지가 있습니까? 그러고 싶습니다라고 누군가 질문을 했는데 그 대답하신 분이 말을 하기를 우리가 파도가 칠 때 파도를 타는 것처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데 이 파도에 저항을 하면은 짠물이 입에 들어가고 코로 들어가고 고통을 받는데 힘을 쫙 빼서 파도 타기를 합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올라갔다가 내려가요. 이것이 고요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간에 따로 고요한 뭐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힘을 빼고 파도를 탄다는 게 뭐예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다는 거잖아. 그게 무하잖아요. 나 없음이야 그냥 그것이.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정말 어떤 것들은 지랄 같아. 견디기가 힘들어 지랄 같아. 그런데도 그냥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찌할 수가 없어. 어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망상이에요. 묻지 못해요. 니라는 게 없어 얘들아 붙다가 깨어나서 보니까 니라고 할 만한 게 없어. 그런데 꼭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뭐 하려고 그러거든요. 깨달으려고 그러고 한 소씩 하려고 그러고 저기 누구 선사들처럼 하려고 그러고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하기에는 제가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인데 제가 죽자고 노력해서 피카소처럼 될까요? 안 돼요. 그 사람이라서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뭐 특별한 어떤 누구를 뭐 목표로 삼아서 내가 노력해서 뭐 한 소씩 해서 누구 법문을 잘 들어서 한 소씩 해가지고 저런 존재가 될 것이다. 웃기는 소리잖아요. 묻히고 있거리 돼요. 내가 있지도 않은 내가 노력을 통해서 단지 주워 들은 이야기에 불과한 어떤 공간 속으로 가겠대. 뭐 됩니까? 그냥
이대로인 거예요. 좀 처참해요. 좀 폼 나는 뭔가 있을 것 같았어. 아, 제발 이런 거 말고 좀 빡 폼 나는 거 있잖아요. 딱 있으면 친구들은, 와, 네가 그런 사람이었어. 그래. 이러고 싶었다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정말 결론이 좀 이거 아닌데. 그냥 딱 이런 거야. 그래서 어떤 갈등이 있으면 휘말리고, 어떤 경우는 내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괜찮을 정도로 고요하고, 가끔은 자비가 넘치고, 가끔 그래요. 가끔도 굉장히 친절하고 자비가 넘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너무 쏘가지고 요만해가지고 뾰족해서 그냥 막 뾰족뾰족한 데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요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모습은 나의 모습이고, 요것을 싫으니까 제거를 한다. 그 구도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게 되나요? 내가 나를 이렇게 조각으로 내가지고 이거는 기고 이거는 아니고,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같이 오면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스스로가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극단적인 불이론론자가 된 것 같아라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왔었는데, 어느 것 하나 손 써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아예 그런 거 없다. 그냥 꿈꾸지 마세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라고 되는 거예요. 진짜로 좀 처참하긴 한데, 좀 폼이 났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나라. 어떤 경우는 괜찮고, 어떤 경우는 찌질하고, 어떤 경우는 형편없이 못 나빠지고, 가끔 폼 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통해서 저러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것이 잘못된 구도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점점 느끼게 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별로 폼 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많이 깨달은 거 취해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별로 안 보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겠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런 거죠. 그렇게 계속 하세요. 뭐라든지, 그런 거죠. 질문 좀 해주세요. 괴롭습니다. 예, 괴롭습니다. 우리 몽규 선생님의 고충을 앉아보니까 조금 이해가 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예의를 갖춰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렵네. 잘하시는데요. 잘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너무 좋네요. 이렇게 저도 이제 언젠가부터 저 혼자 떠드는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들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이런 좋은 자리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모임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언제든지 이 자리를 빌려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저도 듣고 싶고, 이걸 이제 보통 선에서는 회호라고 하거든요. 서로 뒤바꾼다 이거, 자리를 뒤바꿔서 한번 임재록 같은 데도 보면 이제 법상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려서 자기가 올라갔다 또 한번 듣고 끄집어내리고, 이게 그런, 왜냐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돌고 도는 거고 해오고 정해져 있지 않은 거고, 그 오랜 공부 경험을 통해서 아주 진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동화책이, 이 공부의 아주 비유적인 동화책이 벌거벗은 임금님이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왜냐면 전부 두려워서 진실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얘기를,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얘기해야 되는 줄 알아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걸 하나를 내려놓지 못해요.
그래서 진짜 나무 위에 매달려서 진짜 어른들이 뭐 대단한 거라고 해서 이렇게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봤더니 저 사람은 아무것도 걸친 게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 본인도 그 주변 사람도 그 진실을 말하는 걸 왜 저렇게 두려워할까? 예? 그 아이의 그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 깔깔깔 웃으면서 임금님 벌거벗었다. 아무것도 없다. 왜 말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이게 엿법해야 되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법, 진리, 깨달음, 도 이런 말들이 그 모든 언어가 갖고 있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최면이에요. 모든 언어는 거짓입니다. 예? 제가 국어 선생이고 그래도 말 가지고 밥 벌어먹은 지 벌써 이제 건 30년이 됐는데 우리 이제 요번에 우리 애들 시험 범위가 의문체계예요. 의문체계. 우리 자음 모음으로 쪼개지면요 뜻이 없어요. 의미란 건 없어요. 예? 무의미한 소리 이런 소리가 모여서 어떻게 뜻 없는 곳에서 어떻게 뜻이 만들어지겠어요? 그건 그래서 사회적 약속이라고 아마 학교 다니면서 배우셨죠. 언어는 그냥 자의적이고 지 마음대로 붙인 거고 사회적 약속이다. 그리고 하나의 기호이지 실제가 아니에요. 꽃은 꽃이 아니라 그 이름이 꽃이에요. 꽃을 이 실제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다 이름을 떼어버렸을 때 이름을 떼어버리고 관념을 붙이지 않아도 뭔가가 그러니까 이름과 개념을 떼어버렸을 때 거기선 더 이상 생각이나 대상화란 건 없어요. 너무 직접적으로 확 와닿지만 대상화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선문에 보면 단판안이란 말이 있거든요. 단판안. 판때기를 짊어진 사람. 판때기를 짊어진 사람이 뭐냐면 판때기를 짊어지고 있으면 판때기 뒤를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돌아봐도 이 판때기 가로막혀서.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걸려 넘어지는 게 바로 우리 자아예요. 자아. 내가 지금 여기 분명히 있다는 이 자아감을 극복 못하는 거예요. 여기 내가 있잖아. 이게 나잖아. 내가 지금 괴롭잖아 하면서 이걸 자아로 여겨요. 왜냐면 이게 판때기라고요. 이 뒤를 못 본다고. 예? 지금 여러분의 즉각적인 이 시각적 경험을 보세요. 자기 코끝 보이시죠? 예? 코끝도 보이고 자기 팔, 자기 넓적다리, 자기 신체 일부가 보여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 몸인 자기 자신을 본다 이렇게 착각해요. 그러면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분명히 우리는 지금 이 현저하고 도저한 도무지 부정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내가 있다는 이 강렬한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어제 주무셨죠? 어제 주무셨을 때 이런 강렬한 신체적 감각이나 정서적 감각 없었죠? 근데 그건 무엇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없다는 그 경험을 한 건 뭡니까? 지금 그것이 있다는 경험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 뜨거운 내 살의 느낌, 내 욕망, 불끈불끈 솟는 욕망이나 감정이나 감각이 그런 것이 전혀 없을 때나 지금 있을 때나 똑같은 것이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이것을 본다는 착각을 해요. 잘못된 동일시예요. 뭔가가 지금 마치 우리 이런 비유를 할게요. 좀 이상한데 어떤 사람 뒤에 바짝 붙어요. 그러면 성추행범 뭐 이렇게 될 텐데 바짝 붙어 있다고 봅시다. 내가 지금 이 육체에 바짝 붙어서 이 육체를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괴롭다고 소리를 지르네. 내면에서 비명을 지르고 얘가 밥을 잘못 먹은지 지금 막 터지려고 그래. 뭔가가 지금 이걸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잠시 사라졌어도 그 보고 있는 자는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가로막힌 거예요. 이 도전, 이 담벼락, 이 판때기에 가로막혀서 이 판때기 뒤를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보는 자를 보는 건데 보는 자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지금 그 모든 드러난 경험 전체로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전체 이 분별, 지금 시각적, 청각적, 후각적, 미각적, 촉각적, 인지적 모든 경험이나 그 모든 경험이 사라진 그 아무것도 없다, 의식이 없다라는 경험이나 어떤 것에 의해서 그것이 목격되고 있어요. 예? 아니, 그 어떤 것이 목격 그 자체죠. 그 목격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어요. 늘 지금
여기 이와 같다라는 그 느낌으로 자기를 이렇게 끊임없이 드러내요. 이게 시작도 끝도 없는, 봐요. 나의 등장과 퇴장을 모두 그냥 아무 노력하지 않고 저절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등장하는, 오늘 아침에 의식이 돌아왔을 때 느껴지는 어떤 살덩어리나 어떤 감정 덩어리, 그걸 우리 온이라고 표현하듯이 그런 덩어리를 자기 자신이라고 오랜 세월 착각했을 뿐이에요. 오랜 세월. 그것과 상관없이 뭐 수행이든 뭐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분명히 지금 제일 분명한 건 뭐냐면 내가 뭔가를 지금 의식하고 있다, 지각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에요. 이걸 떠나서 찾으면 안 돼요. 그걸 이제 선적인 표현은 도가 뭐냐면 장미꽃이 붉다. 지금 약간 추운데 오늘이 5월 음력 5월 2일이다. 지금 창밖에 비가 온다. 아니면 손가락을 세우고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여기서 지각하고 있는 그 자신을 그냥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하나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서 뭘 알고 모르고가 아니에요. 알고 모르고 하지 않아도 지금 주관과 객관을 지금 딱 맞닥뜨리고 있는 여기 있어요. 그 주관과 객관은 끝없이 변해요. 그 변화와 함께 그 변화에 대한 지각은 늘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예전에 그 만화 영화 만들 때 보면 배경 따로 그리고 등장인물 따로 그리고 뭐 변하는 바위 덩어리 같은 걸 투명한 이 비닐 위에다 그려가지고 겹쳐가지고 하나 찍고 해서 애니메이션 만들잖아요. 그 레이어들, 그 층들을 하나씩 벗겨보는 거예요. 우리 이 객관 현상이라는 층 한번 벗겨보고 있고, 그리고 나면 주관이 남거든요. 주관의 감각, 이 육체적 감각도 벗겨버리고, 감정도 벗겨버리고. 왜냐면 이건 끝없이 새로운 레이어로 계속 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벗기고 하면 더 이상 벗길 수 없는 게 있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것도 뭐냐면 우리 그 하나의 이미지 상이거든요. 실제로는 이런 식의 이제 방법이 사람들한테 이해는 갖다 줄지언정 직접적인 이것과의 충돌을 가져다 주진 않아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하면서 이 이해가 아니라 직접적인 이것에 대한 감지라고 해야 될까? 직접적으로 이걸 맞부딪히듯이 마치 사람과 사람 딱 부딪혔을 때 딱 충격을 통해서 뭔가를 지각하듯이 딱 뭔가를 알아차려요. 뭔가를 지각하게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런 이해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때 우리는 생각으로는 잘 정리되지 않고 잘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뭔가 우리가 깨침이다, 깨닫는다는 말로 표현하려고 하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직접적인 체험, 직접적인 통찰이 있게 돼요. 그게 이 공부의 핵심이에요. 그 통찰을 통해서 미래에, 나중에 언젠가 얻거나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아무 문제 없이, 아무 모자람 없이 이미 이렇게 있는 이 사실에 대해, 이 사실을 명확히 알아보고 이제까지 내가 그렇게 과거의 것이든 미래의 것이든 그 이미지들로 어떤 대상으로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한낱 그 투명한 비닐 위에 그려진 계속 변하는 그런 그림과 같다는 사실, 환상과 같다는 사실을 통렬하게 이제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에 대한 집착을,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공부의 방해가 뭐냐면 이것이 분명히 있다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까도 우리가 흔히 겪는 거예요. 어떨 땐 마음이 무한한 화공처럼 이렇게 푸근 그 마음의 확대 축소를 알 수 있어요. 마음이 무한히 확대된 게 마치 나도 없는 것 같고 또는 나와 세계가 그냥 혼연일체 돼가지고 어떠한 분리감도 없을 때 그때 말할 수 없는 어떤 그 고향감이 있거든요. 충만감이 있어요. 그게 이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무아지경이라고 해야 될까?
뭔가 나와 세계가 하나 돼서 도무지 이게 분리감이 없을 때 그때 그런 감각 그런 체험들이 가져다 주는 이 정서적인 효과가 뭐냐면 그게 뭐라고 하면 만족감이에요. 뭐 안도감이라고도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충족감이라고도 할 수 있고 갑자기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행복이지 지복이지 지복. 예. 근데 분명히 우리 일상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그런 경우들을 느껴요. 예. 그때 이제 가만히 이걸 한번 통찰해 보면 그런 순간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심중에 어떤 생각들이 있지 않을 때, 예. 어떤 특별한 생각에 의식이 이렇게 어떤 대상을 쫓지 않을 때는 늘 그런 상태에 있어요. 예. 그러다가 우리가 보통 자기 육체든지 과거의 일이든 앞으로 닥쳐올 일이든 어떤 대상에 내가 그걸 신경 쓰게 될 때, 그때 되면 갑자기 이렇게 의식이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들어서 나 또는 나와 마주하고 있는 어떤 그 정신적인 대상이든 물질적 대상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의식이 이제 나머지는 배제하고 그게 분별심이거든요. 주의 집중을 하는 거예요. 주의 집중. 그렇게 의식이 쪼그라든 상태에서도 우리가 그 의식에 그걸 어떤 의미에서 그 분별심 속에 빨려 들어갔다. 분별심의 폭류에 마치 휩쓸려 들어가듯이 휩쓸려 들어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 주변에 안전한 이 공간, 안전한 지대를 놓쳐버린 것 같은 그게 분리감이고 불만족스러움이고 그리고 고통이고 온갖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이란 것들을 그 기반에 보면 이 분리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 내가 더 뚜렷하게 의식되거나 아니면 정신적인 물질적인 대상들, 육체적 고통이든 아니면 강박적인 하고 싶지 않은 생각 내지는 불안한 어떤 그 시뮬레이션, 가상현실 이런 것들을 자꾸 자기가 되돌리면서 그러면서 괴로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를 더 괴롭히게 하는 건 뭐냐면 거기서 벗어나고 싶다고 하면 할수록 그게 더 그 고통이 더 가중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이미 그 분리된 상태에서 이 분리된 나의 입장에서 또 다른 걸 원하기 때문에 이게 싫어라고 부정하고 있는 것도 가상이고 이거 좀 벗어나서 좀 이랬으면 하는 것도 가상인데 가상을 자꾸 갈구하다 보니까 뭔가 에너지가 낭비되고 자기는 늘 고갈되고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그걸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의식이 이렇게 넓어졌다 마치 우리 심장이 뛰듯 들숨 날숨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크게 보면 이게 양변이죠. 두 가지. 예? 근데 이 공부의 근본적인 입장, 절대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진정한 의미에서 이건 부증불감이거든요. 예? 우리가 현상적으로 어떨 때는 의식의 고향감, 충만감, 자기가 무한히 확장되는 그런 감각을 느낄 때도 이것은 절대 늘어난 게 아니에요. 그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경험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의식이 쪼그라붙어 가지고 진짜 부정할 수 없는 이게 나지, 어찌 이게 나가 아니란 말이냐. 이것만이 이 몸으로 겪고 있고 감각적으로 지금 감정적으로 겪고 있는 이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지. 그래서 이 속에 마치 갇힌 죄수처럼 꼼짝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질 때도 우리가 거기에 이제 마치 경주마들이 눈 가리기에 그 시선이 차단당한 것처럼 차단돼 있을 뿐이지 이것이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결국 뭐냐면 놓아버리기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한순간 이렇게 막 의식이 이렇게 쪼그라들었을 때 이 고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면 갑자기 이걸 전환시키는 거예요. 전환. 갑작스러운 전환. 선에서 쓰는 방법이 뭐냐면 어떤 생각에 이렇게 막 몰두해 있는 사람을 그 생각 밖으로 꺼내오는 그 일종의 충격요법이죠. 갑자기 비논리적인 말을 내뱉는다든가 갑작스러운 어떤 엉뚱한 행동을 제시한다든가 아니면 다그쳐서 갑자기 몰두하는 생각에서 이제 빠져나올 수밖에 없게 그러면서 한 생각 휙 돌려보면 그 생각에서 우리
아무 제한 없는 이 텅 빈 공간 같은 이 마음 바탕을 망각하고 자기가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내고 있는 그 의식의 좁은 그 가상의 현실 속으로 자기를 밀어넣고 있다는 사실을 갑자기 꿈 깨듯이 한번 획 돌이켜서 탁 내려놓게 되면은 갑자기 그 모든 문제가 일순간 사라지는, 그게 이제 내려놓는 경험이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자꾸 이렇게 돌이키는 거거든요. 예. 그 보조가 진심직설해서 이 견성한 다음에 견성 이후에 이제 공부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각철이에요. 불파 염기하고 그 생각이 일어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 생각 그 알아차림이 늦을까 걱정해라라는 말이 그거예요. 그게 알아차림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생각 속에 끄달려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세요. 답답하네. 그것을 자각해서 이렇게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마치 우리 모든 물질적 존재들이 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정신적 습성도 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래 묵은 이 마음의 움직임, 우리 의식의 움직임은 하루아침에 이게 확 이렇게 방향을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일부터 이제 방향을 바꾸어 나가야 되거든요. 서장에 요즘 제가 이제 다시 서장을 보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솔직히 대회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대회와 관련돼서 한 번도 이렇게 공부 모임에서 그 교재를 쓰거나 한 적이 없었는데 요즘 이제 다시 이제 원호 극근의 벽암록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원호 극근 이후에 대회를 이제 다시 보게 됐는데 그래서 서장에서 이제 제시하는 거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장을 간화선을 공부하는 교과서로 보는데 이제 제가 아직까지 이제 예전에도 서장은 몇 번 읽었어요. 요즘 이제 앞부분 다시 지금 이제 이참정 편 끝나고 강급사 뭐 조대제 그쪽 가고 있는데 앞부분이 한 5분의 1 그 정도 읽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보는 게 이건 간화선 얘기가 아니다. 오히려 간화선 얘기는 이걸 10으로 봤을 때 1 정도 간화선, 이 화두 얘기는 1 정도고 실제로는 뭐냐면 결국 일상생활 속에서 대부분 거기에서 그 편지를 주고받는 사람들이 95%가 제가자들이거든요. 다 재상들이고 사회활동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에게 일상생활 가운데 공부하는 방법을 지시해주는 그 길인데 거기 보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대해가 화두를 제시한 이유를 알겠어요. 보면 대해법어가 30권인데 대해보각서는 25권부터 아마 뭐 그 끝에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30권 가운데 6분의 1? 맞나요? 5, 6이 30이니까 6분의 1이죠. 5권 정도일 거예요. 5권도 채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대해보설이나 뭐 그 대해상당법어 같은 대해법어에 보면은 곧장 일을 가리켜요. 근데 그럴 수 없는 같이 이제 언제든지 만나서 공부를 입실해서 물을 수 있는 출가자가 아니라 멀리 이제 중국 대륙이 워낙 넓다 보니까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자기 생활 기반에서 우리도 지금 뭐 지리산 누구 찾아가려면 우리 대한민국 땅이니까 2-3시간만 차 타고 가면 되지만 중국 같은 그 당시에 저 북경에서 저 광동성까지 가려면 아마 1년 이상 진짜 큰 결심을 해야 되니까 쉽게 만날 수 없으니까 편지글로 주고받으면서 공부하는 방법은 단순해요. 망상이 일어날 때 그 망상을 쫓아가지 말고 거기 무자를 들어라 이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즉 뭐냐 망상만 끊으면 된다 이거야. 생각만 내려놓으면 그게 우리 본래 상태다. 얻고 잃고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단판안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판때기에 가려서 그 판때기가 차지하고 있는 그 공간을 판때기가 이미 존재하려면 거기에 텅 빈 판때기를 허용하고 있는 텅 빈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 공간의 존재를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판때기는 모양이 그래서
공간은 판때기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어요. 아까 우리가 우리 이 몸과 마음으로서의 자아를 의식하거나 의식하지 않거나 우리의 진정한 이건 이름이 없어서 이름 붙이면 좀 이상한데 이 자각은 우리의 몸이 있어도 몸이 있음을 자각해요. 몸과 마음이 사라져도 몸과 마음이 사라졌음을 자각해요. 이 자각은 그래서 불생불멸에 생겨나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줄거나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자각 안에서 우리의 의식이 우리 보통 이제 깨어 있을 때나 적어도 이제 꿈속까지 따라오는 그 의식 말하는 겁니다. 그 의식은 생멸하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증감이 있는 거예요, 증감. 근데 어떨 때는 고향감이나 충족감이나 그 어떤 만족감을 줘요, 지복을 줘요. 근데 그것도 의식이라고요. 그것도 생멸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타나고 잠시 머물다가 변하고 사라지죠. 근데 우리의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주먹을 불끈 내미는 거예요. 주먹을 내밀 필요가 없는데도 주먹을 내미는 거예요. 이거는 알고 말고가 아니에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번역한 책 가운데 제프 포스터의 경이로운 무죄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원제가 extraordinary absence였어요. 발음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absence, absence, presence의 반대말이에요. 비이상적인, 평범한, 비범한 이 말이잖아요. extra는 넘쳤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그 부재란 말이에요. 이 도는 어떤 물질적 실제로서 있는 게 아니에요. 부재로서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거예요. 이 도가 부재하기 때문에 모든 현상들은 실제하는 거예요. 그 현상들의 실제가 바로 이 도의 부재. 근데 이 도는 부재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없는 것으로서. 그래서 어떤 것이 도냐, 어떤 것이 도냐 찾으면 없어요. 근데 일체 이 모든 나타나고 사라지는 이 현상의 존재가 이것의 부재함을, 부재로서 자기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 수 없다예요. 그래서 희미한 어떤 거라도 쥐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반드시 그건 나와 대상이 돼 있다. 지금 분명히 내가 있음을 알아요. 모든 변화를 알아요. 아는 지금 알아요. 그 다음에 우리 잠시 정신줄 놓거나 아니면 낮에도 일요일 날 잠시 소파에서 TV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까무룩 잠들었다가 정신이 딱 돌아오면 우리는 그 의식의 공백을 알아요. 뭔가 의식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 의식의 부재를 아는 그것은 부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분명히 실제인데 어떤 대상처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대상으로 실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근본적인 실수는 뭐냐면 이 실제와 부재를 넘어선 이 자리에서 실제하냐 부재하냐 아느냐 모르느냐 체험했냐 체험하지 못했냐라고 널뛰기를 뛰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이 가능하기 위한 근본 바탕인데 오늘 너무 얘기가 많네. 각설하고 그래 우리 대구에서 오신 거사님은 아까 저희 짧게 얘기했을 때 의문을 해소하신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어떤 특별한 무슨 계기나 어떤 경험이 있으셨나요? 제가 관심 가지고 있었던 게 나는 누군가. 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창문 좀 대상 열어주세요. 실험이라는 거를 한 10여 년 전에 했었어요. 네. 그리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 나름대로 찾았었는데 한 가지 걸렸던 게 마르시나 마라시가 이야기하는 IM. 네. 거기 책을 읽어보면 항상 IM을 붙잡고 착파하라. 네. 혼자서 뭐 많은 책도 읽고 고민을 했는데 도저히 내가 예전에 했었던 제가 말씀드리는 그 경제체험이라는 게 몸이 없고 시공간이 없고 네. 이게 과연 뭘까? 그렇게 이렇게 그것 때문에 되게 다녔었는데 네. 선생님 그 유튜브에 보면은 몇 번 계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했던 거는 뭐 책상 두드리는 거, 손을 거 네. 이걸 보지 말고 원래 있던 거 거기서 느낌이 좀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존 휠러 책 하실 때 네. 내가 있다는 거는 생각이 도달할 수 있는 네. 가장 근접된 게 IM인데 네. 그것도 아니고 항상 존재하는 의식. 네. 거기서 저는 나름대로 원래는 제가 가졌던 의문은 과연 그 대상 체험이 내가 했던 경험이 IM이었을까? 그걸 했었는데 제가 느낀 거는 그것도 해결되면서 네. 그 위에 부분들을 알게 됐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 이후로 계속 들었는데 지금은 조금 의문이 드는 거는 네. 아까 저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끌려가면 다시 제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네. 이게 망상이긴 한데요. 네. 계속 끌려가는 거는 어떨까? 그럼 내가 힘들다는 건 아는데 네. 만약에 이게 힘든 게 내가 아닌데 그러면은 진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아무것도 없다. 네. 그러면 지금은 제가 솔직히 좀 무력감이 많이 들고요. 네. 오늘 또 좀 많이 이게 선생님 모임 참석하려고 하고 나서 이게 되게 포기하게끔 여러 가지 일들이 네. 있었는데 이게 무력감이 느껴지는 게 맞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네. 이게 이치로 따지면은 돌아올 필요가 없는데 힘들면 힘든 것도 그건데 네. 근데 왜 돌아와야 돼? 그게 이치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막상 다치면 힘들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는 오히려 더 이게 무력감이 심한 게 지금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깐만 가까이 와 보실래요? 아주 가까이, 더 가까이 오세요. 제가 가리키려는 게 지금 당장 이거다라는데 의심이 없으세요? 이게 확실하세요? 예. 손 한 번만. 제가 여기 오시면 꼭 손을 한번, 전 손등을 원합니다. 예. 자, 이러면 감각이 있죠. 예. 근데 이제 제가 가르치는 게 이게 보통 사람들이 I am이라는 게 정말 우스운 게 뭐냐면 I am 뭐 쉽게 말하면 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I am. 근데 봐요. 이제 많은 라마나 마하리시나 니사르가다타 마하라지가 I am 내가 있음에 주목하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방편을 하나 준 거예요. 그건 마치 그 산만한 강아지에게 개뼈따기를 준 거와 똑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있음을 알려고 하는 건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있거나 없거나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보통 이걸 나라고 동일시하니까 이게 있으면 내가 있다고 그러고 이게 사라지면 내가 사라졌어요 다 그래요. 근데 그 있거나 없거나하고 상관없는 건 사라지거나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존재감이든 모든 것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감각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대적인 지각은 반드시 이 절대적인 감각 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어떤 보이는 것도 아니고 느껴지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 이런 경계를 통해서 봐요. 이걸 우리가 약간 시각화를 하면 이걸 제가 이 먹을 듬뿍 묻힌 붓으로 지금 도화지에다 점을 쿡 찍는 걸 이 느낌으로 합시다. 그럼 도화지는 뭐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아니죠. 이렇게 있는 거죠. 말로 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고 착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타나고 사라지면 이건 있지 하죠. 근데 이 도화지는 이게 의식이거든요. 이게 진정한 나예요. 네, 이게 진화거든요. 진화는 생겨난 게 아니에요. 이게 있기 때문에 생겨났어요, 사라졌어요. 생겨났어요, 사라졌어요. 근데 우린 여기만 관심이 있지 이것보다 훨씬 무한한 이 의식의 도화지는 너무 늘 있으니까 이건 생겨난 게 아니니까 우린 항상 뭐냐 이런 식으로 알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알았어. 내가 이걸 잡았어. 근데 사라졌네. 그때 느낌 어디 갔지? 이러고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건 사라지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걸 물속에서 물 찾고 자기 눈을 가지고 눈 찾고 있다는 거예요. 뻔히 보면서 어디 갔지? 어디 갔지 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사라지죠. 그러니까 이걸 뭘 주먹을 들든 뭘 들든 통해서 나타내는 게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와 함께 있지만 이 모양은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양은 나타났다 사라지지만 이건 나타났다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를 가만히 보면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걸 망각한다는 거예요. 끌려갔다는 건 뭐냐면 이 상태는 너무 당연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선문에서는 이걸 평소의 그 마음, 평상심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본래 마음, 본성이라고 그래요. 이건 조작을 한 게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활짝 열려 있고 깨어 있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끌려갔다, 고통이라는 건 뭡니까? 이것을 망각한 상태예요. 이 속에서 있었던 어떤 특정한 이런 감각, 어떤 감각에 이렇게 이걸 어떤 감각을 대상화하는 순간 뭐냐면 이것과 나가 짝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강렬하게 의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렬한 느낌 바깥으로 도망갈 수 없을 것 같은 이 괴로움이 계속될 것 같은 그런 답답함 속의 느낌이에요. 그게 고의 아주 구체적인 고라는 감각은 이 답답함, 이 뭐라고 할까요? 이 뭔가 고립감? 아무도 날 도와줄 것 같지 않던 그게 우리의 오래된 그 갈망이에요. 누가 나 좀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런 누군가를 바라거나 어떤 것을 대상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이 아직 그 대상을 갈망하던 이 오래된 습관, 이 분별 의식이 아직 일 없는 자리에 익숙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무기력감이에요. 자기가 주체가 어떤 주도가 돼서 뭔가를 해오던 그것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공부 와중에 보면 무풍지대 같은 데 떨어진 기분이 있어요. 바람이 없는 바다 한가운데 가만히 정박해 있는 앞으로도 못 나가고 뒤로도 못 물러나는 그런 답답함 지경이 가끔 와요. 그걸 또 견뎌내 권태스러움. 예. 그걸 이겨낸 유일한 방법은 뭐냐? 계속 일깨워줘야 돼요. 일깨워서 이 무색투명하고 하지만 이것은 한 번 발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서 그러지 한 번만 발견해 보고 계속 여기 익숙해 보면 이 맛없는 맛을 이제 알게 돼요. 그러면 따로 이런 방편을 쓰지 않아도 이게 이 피난처예요. 돌아갈 자리라. 그러면서 아까 말했듯이 어떤 감정 속에 그게 그 대부분 우리를 괴롭히게 하는 건 그게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우리가 탐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주 강하게 저항하고 있거나 강하게 내가 원하는 것들만 나를 괴롭히지 다른 사람은 그래서 사람들마다 그 고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어떤 문제 때문에 괴로운데 우리가 볼 땐 저건 전혀 괴로운 일이 아닌데 저 사람은 괴로워. 근데 우리 또한 다른 사람 눈에 볼 땐 저게 뭐가 괴로워. 도를 모른다고 뭐 이거 저 사람도 이상한 사람들이지. 오히려 이렇게 눈에 보이고 이런 걸 실제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아무리 도라고 할지라도 갈망하면 그걸 얻지 못해서 또는 잃어버려서 그거에 막 하면은 이 상태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굴려보면 네. 삶이 영화를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영화에 너무 빠져서 동일화가 돼서 아주 힘든 사람이 있지만 네. 그렇다고 저건 영화고 가짜라고 하면서 한 발짝 떨어져 있다면 영화를 즐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죠. 온전히 영화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런 식으로 뭔가 지켜보는 자를 하나 계속 잘라내요. 그게 아니라고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부재한다는 게 그거예요. 그런 건 없다고요. 그러면 결국 존재하는 건 이 현상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 현상은 말 그대로 환상이에요. 환상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거사 얘기 가운데 있는 것을 없다고 여길지언정 있는 것을 없다고 여기라고 하는 건 이 현상이라고 하는 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머물지 않으니까. 무상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무하거든요. 그 다음에 없는 것을 있다고 여기지 말라는 건 이것을 초월한 어떤 고요한 뭐 완벽한 뭐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 중에 이게 유상삼매와 유상점수와 무상점수.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그게 빠졌다가 네. 돌아가는 거, 네. 돌아간다는 게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제가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그냥 뭐 네티 아니다. 네.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돌아온다는 그 자체가 네. 완전한 이 느낌에서 보면은 그것 자체도 하나의 또 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두 번, 세 번 이렇게 화살을 첫 번째 화살은 제가 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화살들로 인해서 분해가 일어나는 거고 네. 그렇다면 네 번째 화살을 맞더라도 거기서 한 돌이키면은 네. 똑같은 거니. 그래서 돌아올 필요가 있나? 그냥 이 힘든 대로 사는 것 자체가 이치상으로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게 그 생각에 의지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예 그런 생각들을 제가 방금 이게 망상이라고 했지만 그런 생각 나는 거하고 적혀 있다는 뜻. 그리고 우리가 보통 공부하는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서 다음에는 좀 더 익숙해질 거고 선생님 설법에 말씀에도 보면은 처음에는 여러 번 생각이 갔다가 돌아오고 하는데 네. 나중에는 아예 돌아오지도 않는다. 네. 근데 그런 고민할 필요 없이 무조건 생각이 나면은 무조건 돌이켜야 되는 건지 그렇게 되면은 삶을 음미하거나 그런 게 힘들지 않는가? 실제로는 이제 그 점수와 돈수의 문제에 그 보조 스님이 이제 그 도노 후에 점수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상이 있는 점수 했는데 실제로 보조 스님이 말했던 점수는 닦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그런 수행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찰하라는 둥 뭐 이런 식의 방편문을 연 거는 그게 우리의 현상적으로 우리가 그런 왜냐면 괴롭잖아요. 그 괴로움을 겪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방편을 열어주셨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뭐냐면 우리는 자꾸 이게 생각에 빠졌다가 돌아오고 생각에 빠졌다가 돌아오고 이런 시간이 줄어들어서 언젠간 돌아오지 않을 거다. 그건 전부 생각이에요. 그런 일은 없고요. 결국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아직 미혹한 상태잖아요. 이걸 통해서 뭐냐면 이게 이런 일이 미혹이라는 사실을 깨치는 거예요. 본래 끌려간 적도 없고 돌아갈 자리도 없다는 사실을 깨치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하다 보면 돈수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그거밖에 없어요. 두 번째 화살, 세 번째 화살, 네 번째 화살 하면서 이게 이제 공부한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오류가 뭐냐면 우리가 왜 괴롭냐면은 실제로는 뭐냐면 생각하는 나를 상정하고 있어요. 그 생각이 곧 나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이걸 얼핏 그래요. 그래. 내가 있거나 뭔가 마음이 있거나 없거나 뭔가 마음이 사라져도 그래 하면서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걸 저는 체험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체험이에요. 근데 요 체험만 있는 게 아니라 한동안은 뭐냐면 여전히 그 생각하는 나 또는 생각인 나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그게 생각인데 그걸 나로요. 공부하는 나로요. 그게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 이걸 깨달은 사람의 실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체념이라는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자,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걸 믿으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라는 말 밑에 뭐가 있냐면 그런 나에 대한 강한 갈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내가 어찌하고 싶은데 그런 건 없다는 걸 이치적으로는 아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사가 상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족이에요.
이런 경우 우리 일상생활에 해보셨을 거예요. 막 두려워서 두려워했던 적이 있으시죠? 어떤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다가 그래서 막 반복되는 두려움이었는데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막 두려워하다가 더 이상 이제 어떻게도 이 두려움으로 또 도망갈 수 없을 때 한번 내려놓는 경험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뭡니까? 실제로 그런 두려움이 와도 예전하고는 달라지죠. 그때 그 생각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 내가 견뎌낼 수 있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와중에 이렇게 겪게 되는 그런 불만족이나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건 여전히 그 생각이 만들어내는 공포고 저항이에요. 그것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내가 탐착하지 않는 것, 저항하거나 끌어당기지 않는 것은 날 결코 괴롭게 만들 수 없어요. 날 흔들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아주 너무나 오래된 경향성, 저 높은 곳에서부터 계속 언제부터 굴러왔는지 모르는 이 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단박에 멈추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조 스님도 처음에는 그런 식의 유상 방편문을 쓰신 거예요. 처음엔 그게 브레이크 같은 걸 걸어주는 거예요. 조금 막아. 왜냐하면 너무 이게 한 번에 안 돼요. 그러면 박살이 나는 거예요.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그래 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볼 때는. 예. 근데 점점 하고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결국 뭐냐면 결국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대상과 모양에 관심이 갔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느낌과 생각이에요. 결국 느낌과 생각을 실체시하는 것을 속았던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 속에 떨어지면 이걸 다 망각해요. 진짜 아까 경마 애들이 눈 가리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대상에 포커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야지만이 뭔가를 저걸 취하든가 어떻게 뭐 도망가든가 할 텐데 그걸 활짝 열리고 있으면 여기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기능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분별심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심은 나쁜 게 아니고 분별심도 우리 마음에 한 기능, 한 일정 자기 몫이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공부를 해왔던 것도 그 분별심 때문이었기 때문에 이걸 분별했기 때문에 난 괴롭다라고 분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공부해 왔지만 결국 나중에 되면 그것마저도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게 시부도에서 말하는 솟았던 목동이 사라지니까. 본래 없었으니까. 본래 그 목동과 소가 나타나던 그 일체 현상이 나타난 텅 빈 그 자리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들어와 앉아 있는 이 자리예요. 그래서 선문에서는 이속, 이 자리란 말을 그렇게 썼던 거예요. 지금 이속, 공간적 표현을 썼던 거예요. 결국 12처라는 처도 공간적 개념이거든요. 내 유깁처, 외 유깁처. 결국 이거예요, 공간이. 우리 국어사전에도 우리의 정서나 기억이나 그런 것들이 떠오르는 공간, 그걸 마음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와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세계가 그냥 마음이니까, 시간과 공간이 마음이니까. 예. 그래서 항상 근데 우리는 변함없는 시간과 변함없는 공간에 있으면서도 현상적으로 보면 끝없이 변해요. 언제나 늘 지금 이 아무 느낌과 생각이 없는 이 자리에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 자리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꿈을 꾸고 그걸 떠나서 무슨 뽕 맞은 사람처럼 저 어디 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현상 생활 속에서 공부할 때 느끼는 건 뭐냐면 그동안의 우리의 그 반응 양식은 아주 간단했잖아요. 원하는 거 있으면 가지든가 혐오하는 게 있으면 도망가는 거. 근데 우리 현실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현실이라는 게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거든요. 근데 결국 거기가 우리가 공부를 할 자리죠. 예. 일상생활에서 공부를 하는 게 제가 지금 소견 그러니까 걔네들 갖기는 따로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네. 0도하고 360도. 네. 근데 그걸 말로서 풀어내자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삶 하나하나가 이게 그대로인데
제가 힘들다는 거는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집착을 하거나 힘들어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서 저 나름의 생각 속에는 이게 꽤 많이 힘들어지면은 그때 이제 영도하고 다른 게 아니다, 멈출 수 있다. 근데 그 전까지 오해는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이건 생각이다 이렇게 수용하는 경우도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예. 그건 마치 이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했는데 여기다 인형탈 하나 인형탈에서 서로 대화하거든요. 자기 분열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살고 단지 감정이 좋거나 싫거나 내가 정도가 지나치다 싶다면은 끌려가지 않은 의지체가 한계가 있다. 제가 소견으로 이야기하자면 네. 제 체험은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이제 자꾸 그 예전에 로버트 마징가 제트 보셨어요? 그럼 새돌이가 여기 탁 타잖아요. 새돌이가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예. 그게 많은 일들이 펼쳐져요. 많은 일들이 펼쳐져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여전히 생각인 나 또는 생각 이퀄 나를 주제자라고 여기는 아주 오래된 그 습관 때문에 그 주제자에게 이 공부를 또 맡기는 거예요. 처음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전히 소를 잡은 내가 있어서 소를 길들이고 막 그런 거예요. 애를 써요. 모구를 해요. 근데 결국 그 애써서 그 길들인 소가 나중에 사라진다고요. 그리고 그걸 길들인 자도 사라진다고. 진짜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영도하고 360도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영도가 그대로 360도라고. 그리고 360도가 그대로 영도라고. 그 말은 뭐냐면 영도 360도에도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무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특별한 게 없어요. 근데 봐요. 지금 비는 내리고 날은 후덥지근해요. 예. 근데 여기서 막 지금 생각을 쓰면 머리가 뜨겁죠. 거기서 그냥 쉬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우리가 일상의 어지러운 경계 속에서는 아마 대부분 다 끄달려 갈 겁니다. 예. 제가 장담컨대 여기서 나는 절대 안 끌려간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끌려가게 돼 있어요. 차라리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아까 했던 그 방법. 그렇게 막 했을 때 한번 내려놨을 때 이렇게 오히려 그 안도감 내지는 그걸 견뎌낼 수 있었던 용기를 얻었던 것처럼 한번 우리의 괴로움이라고 한 건 솔직히 그 괴로움이 닥쳐서 괴로운 게 아니라 그 닥치기 전까지가도 괴로운 게 아니었던 거야. 예, 그게 불안이고 공포였잖아요. 오히려 한 걸음 더 나가본다든지 아니면 진짜 한번 자기를 한번 쉴 수 있는 그런 우리로 하여금 계속 도망가게 하는 건 아직 그것이 견딜만 하거나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진짜 우리한테 여유 없는 순간이 오게 되면 우리는 그런 판도 없이 즉각 반응할 거거든요. 네. 그걸 크리슈나무르트는 그걸 지성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호랑이가 나오면 이래야지 라는 망상하는 게 아니라 호랑이가 튀어나오면 우리는 어떻게든 반응한다. 예. 그리고 그 반응에는 좋고 나쁨이 없어. 예. 그 순간, 생각 없는 순간으로 우리는 곧바로 돌입하게 된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 전에 옛사람들이 그 생각을 의지해서 공부하는 걸 뭐냐면 배가 아직 침몰하지도 않았는데 그래 침몰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미리 그 생각을 믿고 미리 물에 뛰어드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아직 배는 멀쩡한데 미리 뛰어든대. 그 서장에도 그런 소리가 나와요. 똑똑한 사대부들이 결국엔 이 공부를 생각으로 해가지고 막 그 공부를 망친다. 이 공부는 뭐 특별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는 그래 결론부터 말하면 이 공부가 대단히 무의미해 보이기 때문에 옛사람들이 이것을 고지곧대로 직설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이것을 충분히 이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어떤 그 시간적 공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방편문을 제시했던 거지 고지곧대로 말하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건
지금 입장에서는 그건 자기 생각으로 납득하거나 소화가 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치적으로는 이해될지 모르지만 뭔가 이게 확 진짜 이게 통하지 않는다고 할까? 여전히 뭔가 껄쩍지근한 나라고 하는 방해물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옛사람들이 이것을 업식을 녹인다, 녹여내는 거다 라는 표현을 쓸 만큼 지속적이고 제법 시간이 걸리는 그런 과정 아닌 과정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제 공부를 돌이켜봐도 그러고 제가 얼마 전에 저 나름대로 고백을 했는데 제가 한 기가 막힌 체험하고 18년이 벌써 지났어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 보면 이 입장에서 보면 나는 18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 변한 게 없어요. 예, 이건 변할 수가 없어. 제가 선생님한테 의문을 갖고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를 이제 그냥 제 체험대로 이야기하면 궁금하고 뭐 이런 것 자체 그 있다는 것 자체가 지지 않습니까? 바로 저한테 돌아오는데 네. 이게 견해도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제 체험에만 있다면은 이런 말들은 아무런 다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의문이 드는 것 자체도 그 자체가 제가 있다는 거니까 바로 그것도 조금 관념적이에요. 그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어떨까요? 선생님 성함이 전유택입니다. 예, 선생님 네. 이거죠. 예. 예. 그렇죠. 지금 선생님 여기서 본인은 완전히 드러나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뭘 하기도 전부터 이미 있는 것을 그냥 일깨울 뿐이에요. 예. 선생님. 네. 그게 임재할이고 예. 덕산방이고 결국 선생님이랑 한마디나 똑같은 작용을 하는 거예요. 예. 이미 있는 것을. 근데 이것을 스스로 알아보느냐 못 알아보느냐. 아마 이런 대화 보면서 저 사람들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알아버리면 네. 가든 안 가든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몇 번이 끌려가든 얼만큼 있든 간에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는 생각, 그러니까 알 수 있다. 단지 이게 많이 가서 내가 이 개인으로서 내가 힘들었구나. 근데 지금 제 느낌으로는 한번 보고 나서는 얼만큼 끌려가더라도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 예. 단지 많이 가느냐 적게 가느냐는 크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 그렇죠. 이제 이걸 다른 식으로 말하면 봐요. 많이 끌려가서 돌아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느냐. 이게 이제 시간과 공간으로 이제 대상화하는 건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떤 대상을 나로 여기면 그 나로부터 멀어졌다가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무한히 확장돼서 빈틈없이 이 시공간 전체가 나라면 그러면 시간과 공간은 거기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돌아온다거나. 왜냐면 아무리 떠나도 똑같은 자리예요. 이게 기준점이 있게 되면 동서남북이 있고 거리가 생기잖아요. 예를 들면 제 몸을 기준으로 단주는 제 몸 앞에 한 50cm 지점에 있어요. 근데 진짜 단주는 어디 있냐 이거예요. 지금 내 몸 보여요. 우리는 마치 그런 거예요. 화이트보드에다가 점 2개를 찍어놓고 A점, B점 해놓고 최단거리 직선을 꺼놓고 A와 B 사이의 최단거리는 직선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A점이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상대성 때문에 없던 거리가 생겼는데 화이트보드 입장에서 보자 이거예요. A든 B든 거긴 거리가 없어요. 보세요. 지금 내가 있음을 나는 알아요. 그죠? 그 있음에 대한 그 자각은 내 몸에만 있는 게 아니죠. 지금 단주의 있음도 알아요. 동일한 알미 나와 주관과 객관의 있음을 그 있음 자체가 암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는 여기 있고 단주는 저기 있어요라고 분별을 해도 이 거리감 자체가 거리 없어요. 예? 내가 이 자각에 더 가깝고 단주는 그 자각으로부터 50cm 떨어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거리가 없는 거예요. 시간도 없고. 그래서 다만 이 자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서 우리가 화이트보드에 점 찍듯이 이건 나고 저건 내가 아니야.
그리고 나는 저기에 끄달려 갔다가 돌아온 그런 실제로 경험되니까 마음의 움직임이 아까 의식의 확대 축소란 말로 저는 그거를 표현했던 거고 근데 아무리 확대해도 이 속에서 확대할 거고 아무리 축소해도 이 속에서 축소한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는 축소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결국 모양에 떨어지냐 그게 분별이든 뭐든 결국 그 단순한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공부는 아주 단순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기준점 내지는 뭐라고 될까 그 귀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어차피 이 자리를 곧 까먹게 될 거예요. 또 망각하고 또 오랜 습관처럼 이걸 나로 여기고 다시 상대성 속에 헤맬 겁니다. 그때 돌이켜라 이거예요. 돌이키고 다시 돌이키고 근데 이건 망각했을 때도 있었던 자리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런데 또 돌이키고 그래도 거듭 돌이키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망상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대상을 끌려가면서도 이걸 이제 이 속에서 이제 끌려갈 거고 그 다음에 아무리 끌려가도 이제 이것의 자각과 늘 함께 할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아이고 이거 망각하고 끌려갔을 때랑은 좀 달라질 겁니다.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마치 그 에버랜드 같은 데 가서 그 튼튼한 유리창 바깥에서 사자를 구경하는 기분일 거예요. 뭔가 여기에 그 나와 대상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고 느꼈을 때 다른 여기 뭔가가 여기 늘 있어요. 그리고 결국 이 주관이든 객관이든 끝없이 변하고 이 변화 때문에 온갖 이것과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온갖 감정들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그 고를 경험해 봐야 돼요. 그 고가 그 현상이 무상하다는 나에게 고를 주었던 인연이 무상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봐야 돼요. 그게 결국 불교의 기본 사성제예요. 고진멸도라. 고진멸도에 대한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한 체득. 그게 깨침이에요. 정말 그러하다. 나한테 고를 주는 대상 경계를 보면서 고라는 걸 느끼는 것도 그냥 개화가 느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개안이 진안이 둘이 없어요. 현상이 영도가 그대로 360도예요. 지금 봐요. 우리의 이 도저한 이 현실감.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된 그냥 너무 성급한 결론을 내렸던 거예요. 지금 이렇게 느껴지는 걸 나로 삼은 거예요. 대상 가운데 하나를 그러니까 좌표를 하나 딱 찍자마자 동서남북 앞뒤 좌우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좌표를 무시하고 이 열린 공간으로 의식을 확장시키면 여기는 그냥 전체예요. 그냥 이대로라.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현상적으로 이렇게 모양이 주는 현실감과 이 현실감의 기반인 자기 스스로는 존재가 없는 이것에 대한 감이 역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점점점 이 지배력을 힘을 잃는 것 같고 오히려 아무 힘도 없고 이건 내가 이거 혹시 착각하고 내 주관적인 착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자꾸 의심을 만들 거예요. 그런 것마저도 넘어서 이게 말로는 참 설명하기 힘들지만 정말 이게 어떤 대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데 이것이야말로 진짜 정말 이것이야말로 실제구나라고 이 생각이 조복할 때까지. 그래서 얘가 더 이상 꽝꽝꽝 재판장 얘가 판정 못할 때까지. 그래서 생각에 의지해서 공부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은 기본적으로 이 생겨난 목적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반복 없이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얘는 사유를 한다고요. 사고를 통해서 실제로 이걸 해보지 않고 생각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그 노력을 절약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기억에 집착하는 거예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해서 계속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놀라운 현상 세계에 복잡하고 여러 가지 다채로운 현상 세계를 만들었지만 그 버릇이 우리에게 안겨준 나쁜 점이 뭐냐면 상상을 실제로 여기게 되는 착각을 했어요.
우리는 그 상상한 걸 실제로 만든 경험을 막 하니까 상상된 게 실제로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한 생각 아니면 과거의 생각, 실제가 아닌데 환상을 실제라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들이 막 춤추고 있는 이 자리는 망각해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거기에 자꾸 신경 써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가 유일한 자리예요. 내 자리, 네 자리가 아니에요. 결국 여기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 자리는 다 여기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하나인데 여럿이고 여럿인데 하나예요. 각자 이거 자기 자리라고 이제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 각자의 자기 자리라고 하는 게 결국 이 자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예, 다 분별이고.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안과 밖이라는 분별이 사라지는 자리예요. 내 육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바깥이었는데 그 육체를 나와 동일시하던 그 망상에 벗어났을 때 이건 바뀌면서 아니고 아니면서 분명히 바뀌죠. 예.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오직 이 균질하고 동일한 이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없는 이것만이 이 부재하는 이것만이 실제인 거예요. 모든 실제하는 것들은 이미 있으면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 사실에 대해서 거듭 우리 생각이 일으키는 그 망상의 힘을 넘어설 때까지 임계점을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데 이 임계점을 넘어설 때까지 그래서 이게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함으로 그래서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해야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각에 의지하지 않을 때. 예. 그럴 때 힘들지 않게 이 사실에 그냥 라마난 마르시 책 읽어보셨다니까 참나 안주란 말이 나오잖아요. 예. 이게 참나 안주예요. 예. 우리 금강경식 표현은 항복기심, 그 마음을 항복시킨다. 그게 이제 깨친 뒤의 공부예요. 그래 깨치기는 아주 단박에 그냥 깨치는 거고 단박에 본 게 전부지만 근데 이 닦음에는 시간이 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참 이게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깨친 뒤의 공부다. 그게 멸성제 뒤의 도성제예요. 예. 물론 일체가 다 그 이미 열반에 들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성스러운 8갈래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결국 그게 삶이니까. 제 생각이 자꾸 앞서 나가는 게 네. 상과 비상은 따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저는 상만 보고 살았고 네. 어느 순간 상을 볼 때 비상이 있다는 것을 진짜 선생님 말씀 듣기 전 천재이루로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선생님한테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상에 너무 익숙해 있으니까 비상에라도 집중을 해라. 그게 어떻게 보면 실상은 아니지만 이걸 버리기 위해서는 제가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진짜 아무것도 없다는 거, 네. 진짜 아무것도 있었던 게 이제 비상. 그러니까 돌아가라. 근데 그 돌아가는 건 분명히 있던 거거든요. 제 체험이 나옵니다. 근데 과거형으로 말하지 마세요.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면 이런 말 자체가 아니, 있는 거죠. 있던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거죠. 지금 있는 거.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꾸 돌이킬 필요라는 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생각이 앞서가는 예. 인 거는 맞지만 이치상으로는 돌이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왜 이 없는 거에다가 자꾸 더 이제 상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없는 것 쪽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비상이란 또 다른 상이 생기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점수라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예, 게 말은 점수 자체가 비상이라는 상을 또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그게 이제 실제로는 그래서 도너 점수를 욕하는 거예요.
그게 망상이다는 거예요. 예. 그건 이제 이 절대적인 입장에서 맞는 말이에요. 근데 현상적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의식의 진화, 의식의 성장이라고 하는 경험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것이 진화하든 성장하든 팽창하든 뭐 어쩌든 처음에 이 몸인 줄 알았는데 몸까지 초월한 뭐 전체라고 우리가 의식이 확장되든 근데 결국에 확장돼 보면 본래 이것뿐이었지. 예. 다만 그 순간에는 아직까지도 이 사실을 명확히 보지 못했을 뿐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점수라고 해가지고 저희는 특별한 그런 뭐 되돌리거나 그런 방편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끝없이 이 본분사만 계속 얘기한다. 끝없이 결국은 뭐냐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근데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건 뭐냐? 오직 생각만 결론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 결론이 뭐냐?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이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게 정리가 되거든요.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 판관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징가제트의 쇠돌이가 본래 그런 가상의 것이에요. 예. 그래서 아주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 게 뭐냐면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내가 공부하기 전에 산은 그냥 산이었고 물은 물이었다. 근데 공부해 보니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었어. 근데 공부를 완전히 마치고 오니까 산은 예전 그대로 산이고 물은 예전 그대로 물이더라 하는 것처럼 결국엔 뭐냐 현상만 있어요. 본이 깨달음이. 그러니까 말로 할 수 있는 결론이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현상만 있는데 그 예전에는 현상이 있다는 것을 이게 그러니까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비유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꿈처럼 있다 이거예요. 있긴 있지. 경험되니까. 예. 그래서 꿈처럼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똑같이 경험돼요. 예? 설탕은 짜고 소금은 달아요. 거꾸로 말했네. 예. 그러니까 어쨌거나 엎어치나 뒤집어치나 그러니까 결국 그런데 근데 그것을 우리는 그렇게 경험되기 때문에 이것이 나가 분명히 있고 그걸 경험한 내가 분명히 있고 내가 경험하는 그 대상이 분명히 있다고 여겼는데 나도 대상도 마치 어젯밤의 꿈처럼 존재할 뿐이더라. 그러니까 삶을 향유하죠. 향유하면서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때뿐. 말로 할 수 있는 가까운 부분은 삶을 살 때 어느 정도 선을 넘는다면 집착하지 않겠다라는 정도가 지금 현재 제 입장에서는 말로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 근데 이제 이 공부는 이제 보면 이제 그 자꾸 이제 자기 공부를 이제 이게 자기가 판단하잖아요. 그것도 둘이라서 그런 거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이게 공부를 내려놓는다, 아라한을 무학이라 한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사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참 말하기가 그런데 공부할 게 없다고 하면 진짜 그러면 그 말만 아는 사람들은 공부할 게 없다며 이런다고요. 그게 아닌데 진짜 공부를 자기가 충분히 하면은 충분히 그 공부를 충분히 한 것이 이 공부할 게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지금 그 선생님 공부 모임 유튜브를 보면은 작은 바람이 혹시나 어떤 계기로 이게 있다는 걸 안 사람은 네. 딴 사람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들이 만약에 그런 인연이 없다면 이런 제가 선생님한테 여쭤봤던 의문들이나 이런 게 사실은 말로 하자니 제가 여쭤본 거지 만약에 제가 딴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거나 그게 없다면 네. 진짜 산에 가서 그냥 그렇게 사는 식의 삶들이 되지는 않을까 그런 망상도 부려보는데 그렇죠. 대부분 자칫하면 또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게 그 소통 탁마가 왜 중요하냐면요.
자기 혼자 했을 때는 자기가 자기 공부를 몰라요.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현실 속에 살든가 상대와 이렇게 그래서 탁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자기 공부를 이렇게 자기가 아는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있으면 다 공부 다 된 사람처럼 느껴지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막상 현실 경기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이제 그 공부를 좀 오래 한 사람하고 만나보라고 자꾸 권하는 이유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아직 불명확한 부분이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그게 공부예요. 그런 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또 다른 한계 속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왜냐면 이 생각은 마치 그 에이리언 같아요. 끊임없이 어딘가 도망가서 또 이걸 살아남아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자기가 주제자인 것처럼 이렇게 또 하거든요. 공부를 아주 오래 해도 그거 버리기 참 힘들어요. 그게 안 속기가 참 힘들어. 그래서 계속 그래서 거듭 이렇게 제정신 차리고 저도 아마 그냥 이런 공부 모임 안 하고 일상생활 하면서 그냥 했으면 저도 그랬을 거예요. 이 공부 모임에 가장 성실한 참석자는 저거든요. 저는 빠지지 않고 늘 참석해요. 공부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정신 차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그래서 저의 공부를 시켜주시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회호가 되는 거죠. 예. 그래. 이제 초창기에 한 경계를 공부에 이제 들어가는 곳을 옛사람들은 얻었다 했거든요. 이제 들어갈 자리를 얻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생각이 이 공부한 사람을 또 미혹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 공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가 잘 되는 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 거기에 우리는 공부 욕심 때문에 또 거기에 탐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알기 전에도 길이 없었고, 이 일을 알고 나도 여전히 길이 없어요. 예. 그 길이 없는 그 자리가 바로 지금 이 자리예요. 제가 선생님한테 이거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은 쓸데없는 짓이지 않습니까? 아니죠. 세상에 쓸데없는 짓이 어디 있어요. 제가 딴 사람들하고 한테 이걸 이야기할 수 있는 인연이 안 펼쳐진다면 쓸데없이 망상만 해요. 지금 벌써 인연이 있어서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예. 다 인연이 있습니다. 예. 그래, 이것을 자꾸 이제 그 생각으로 이렇게 하던 그 오랜 습관이 저절로 쉬워질 때까지. 그러면 이제 조금 공부하다 보면 당혹감을 느끼는 게 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꾸 이 생각이 쉬워지게 되니까 이게 기능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현실 생활에서 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기억 같은 것도 잘 못하게 되고 복잡하게 생각 안 하니까 사람들로부터 좀 뭐랄까 좀 태만한 사람 내지는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일부러 태만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여전히 생각은 끊임없이 우리를 뒤로 끌어당겨요. 예. 근데 그래서 그 생각의 인력장에서 충분히 벗어날 때까지 충분히 어느 정도 그걸 이제 등력이라고 하는 거고, 그 공부에 힘을 얻기 위해서는 뭐냐면 생각의 힘이 현저히 줄어들어야 돼요. 생각의 힘을 줄어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한동안은 자기 혼자 있으면 혼자 생각해요. 혼자 판단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모임의 그 상가에 의지하라, 불법승 할 때 승이 이 공부하는 사람들의 모임, 도반의 모임에 의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자 있을 땐 자기 허물을 자기가 이렇게 되돌이켜 본다는 건 지극히 힘들어요. 근데 주변에서 이렇게 대화하시거나 그러면 이 대화 내용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또 공부가 되는 거고. 왜냐면 다 사람들은 비슷한
비슷한 게 굴러가니까 의식이라고 하는 거. 그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이게 대중 속에서 여러 사람들 가운데에서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대화, 이런 만남 자체가 그게 공부죠. 뭐 특별히. 오직 이거라고 생각한다면 예. 자기 생각을 돌이켜보고 그것도 오직 이거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제가 봤을 때 망상이라고. 오직 이것이면 오직 이것이라 할 게 없죠. 그렇죠. 예. 자기가 자기인데 오직 나야. 오직 나야. 이럴 필요 없잖아요. 내가 난데. 예. 그건 아직까지도 뭐냐면 아직 한꺼풀 생각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영도에도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360도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에 영도라고 하든 360도랑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예. 그래 이제 제가 당부드리는 뭐 제가 당부드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만 항상 이 공부는 뭐냐면 지금 공부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공부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얼굴에 붙은 밥풀떼기가 보기가 참 힘들어요. 예. 남이 알려주거나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하다가 여기 있었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시간이 걸리면서 뒤늦게 이제 공부를 하실 텐데 제가 저 영상 보셨으면 제가 하는 말 있잖아요. 이걸 좀 알아본 것 같으면 그 뒤로 한 10여 년 이상은 꾸준히 공부하시라. 꼭 그게 10년이란 정해진 기한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적어도 그 정도 돼야지 뭔가 공부한 보람을 좀 느끼지 않으실까. 그냥 하나의 직연이 변한 게 아니라 진짜 물리적으로 말해서 우리의 이 반응하는 방식, 생활 양식 자체가 완전히 변한 데는 아마 그 정도 이상,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한번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뭐 얼추 이렇게 시간이 벌써 지났네요. 자, 오늘 이만 마치고 또 다음 또 일정이 있으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